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름의 시작이고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6월에 피 흘린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자유를 발전시켜서 오늘의 이 번영을 이룬 날입니다. 6월 6일, 6월 25일 이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요새 나라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만든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최근에는 이준석 36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여권 안에서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권 원로그룹에 해당하는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어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끝난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여의도 뻘밭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는 현상은 삼김시대 이후 안철수 현상,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등 계속 있었지만은 당직 선거에서 이런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뼈아픈 이야기죠. 이준석 돌풍을 정치권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민주당 쪽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더라. 이준석이 되면 내년 선거 끝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젊은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 방송이나 매체에 나와서 상식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늙은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이 정치에 몸을 담으면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 표를 얻기 때문입니다. 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자기 양심도 속이고 국가 이익도 해치는 발언을 예사로 합니다. 거짓말도 예사로 해요. 이게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는 그동안 방송 매체에 나와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젊은이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요사이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제일 대표적인 게 할당제 문제인데 이 국민의힘이 호남 여성 청년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충격이 된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유인태 씨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서전을 써가지고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저런 책이라도 써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마 그 식구들 잘못하면 전부 우울증 내지는 무슨 정신질환이라도 걸릴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는 동정도 가고 이해도 간다. 그동안에 아주 고고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해왔던 것에 비해 드러난 게 여러 가지로 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으니 장관직만 좀 사양을 했더라도 저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도 마음이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충고를 했는데 이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 이야기로서는 참 새겨 들을만 합니다. 한편 이 유인태 씨와 비슷한 맥락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간지에 르몽드라고 있습니다. 이 르몽드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실으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자입니다.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받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 34면 톱 기사로 보도했는데, 르몽드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인데 성향은 중도 좌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신문을 이야기를 할 때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문 르몽드,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 뉴욕타임스, 일본을 대표하는 신문 아사히 신문 또는 요미우리 이렇게 꼽히기도 합니다. 르몽드는 이 도쿄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4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르몽드의 분석이 외국인 시각인데도 아주 국내 한국 문제에 대해서 맥락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4년 전 진보주의자 문 대통령을 당선시킨 건 젊은이들이었다. 지금 이 젊은 층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를 위협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권력을 잡게 될 위협이 커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9%까지 하락했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덕분에 34%까지 회복했지만 2018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을 때 지지율 80%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청년들은 경제 분야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치 문제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권력을 거부하고 있다.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역시 고급 신문의 문장력이 다릅니다. 한 문장에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경제 분야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치관 문제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권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청년층의 거부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설명해 준다. 민주당은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을 빼앗겼다. 20대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30%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0대 청년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젠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20대 남성들은 앞선 세대의 잘못에 따른 대가를 자신들이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20대 여성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다가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민주당이 업적을 찬양한 것에 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 데 실패했고, 정부도 작년 초 이후 28%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속적인 스캔들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검찰개혁을 맡은 조국 법무장관이 가족들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사임했고, 올해 초에는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꼰대와 헬조선이라는 표현도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 한미연구소 이서호 연구원이 외교 전문 잡지 더 디플로매스 기고한 글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남녀 젊은이들은 한국판 베이비 부머라고 할 수 있는 꼰대들에 대한 반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꼰대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거만하게 훈수나 주는 나이 먹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의 586 세대의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권력을 잡고 있다.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청년들은 이른바 촛불혁명에 참여해가지고 민주당의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나 이들 꼰대들의 위선을 참지 못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기 힘든 정확한 분석을 한 르몽드 기자들의 이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언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선일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가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